뭐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알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외 사례는 어떻습니까, 사무국장님? 일찍이 유럽의 복지 국가와 또 미국에서는 출생 신고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그로 인해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아기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프랑스에서는 익명출산법, 독일에서는 비밀출산법, 독일 같은 경우는 비밀출산법을 통과시켜서 운영되고 있다 하더라도 아기의 생명들이 또 버려지고 죽는 사례가 있다 보니 베이박스를 100개나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세이프 헤이븐 법이라고 해서 아기 피난처라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소방서와 병원에 이제 베이박스를 설치해서 이제 아기를 두고 가기만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엄마는 귀가 조치시키고 아기만 보호할 수 있도록 원스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 우리나라도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입양 문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봤을 때 해외 입양도 상당히 좋습니다. 긍정적이지만 뭐 입양을 갔을 경우에는 그 나라 이제 시민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바람직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국내 입양인데 아직까지 솔직히 말해서 국내 입양에 대한 그런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존재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의원님께서도 한 아동을 입양해서 3남매를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계기로 입양을 하셨고 입양을 해보시니까 어떤 좋은 점이 있다, 뭐가 있을까요? 사실 입양은 혼자 결정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남편과 아니면 또 가족들이 다 같이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내가 낳는 것보다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포커싱을 같이 맞춰지더라고요. 키우는 게 중요하다? 네, 아이는 내가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게 부모 역할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동의가 되었고 저희가 아이 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내를 입양하자라고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입양 기관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통해서 입양을 준비를 하게 됐는데 이제 남아를 추천을 해주셨죠. 그래서 아이를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에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되게 와 이 아이 정말 너무 소중하다라는 그 모성애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근데 이 막내 아이를 만났을 때도 정말 이 아이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운명이구나. 운명이구나. 운명, 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말 이 아이를 우리가 진짜 가족으로 함께 해야겠다. 그리고 저희가 했을 때는 아이에게 가정을 선물해 주는 게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정말 했어요. 명언이네요. 아이에게는 가정이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죠. 네. 아이가 가정에서 자라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해줄 수 있는 선물이고 지금 현재 해줄 수 있는 선물은 가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 과정도 있었지만 한 1년 정도의 그러니까 임신하고 출산하는 과정과 똑같아요. 입양도 그 기간이 그렇게 길고 또 준비하는 과정 내에서 여러 가지 고민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한 1년 만에 아이를 만났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는 동안에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전에 지금 키우는 아이와 다르게 행동하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와 내가 이 아이를 다르게 구별해서 키우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무의식중으로 그쵸. 차별하면 어떡하나. 그런 고민을 했는데 막상 아이를 만나니까 그런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키우는 건 똑같구나. 왜냐면 또 딸이랑 아들 다르게 키우기도 해요. 왜냐면 딸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키우는 게 있고 아들은 조금 더 활동성 있게 키우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부분들의 차이이지 내가 뭐 이 아이들을 입양했고 이 아이를 낳았고의 차이는 전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키우면서 저는 더 즐겁게 감사하게 생활을 하고 있고 또 아이가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정말 이제 가족은 처음에는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되게 닮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되게 재밌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한 결정이구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럼요. 저는 아이가 저희를 선택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와, 오늘 명언 퍼레이드네요. 아이가 우리를 선택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낳은 아이들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이 그냥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아이는 저희를 선택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 중심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선택을 받은 거거든요. 저희 아이도 그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가 여기 우리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고 또 그 입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되게 당당했으면 좋겠고 입양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들 그러니까 좋은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그냥
그냥 감사한 거구나 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지금 아이가 몇 년도에 입양이 되고 지금 몇 살인가요? 지금 저희가 5개월 때 그러니까 입양 절차가 끝난 거는 사실 아이가 돌쯤 됐을 때 입양 절차가 딱 끝났어요. 왜냐면은 사실 아이 이제 법적인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을 하면서 아이를 키워도 그 기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는 저희 5개월 때 저희 집에 왔고 네. 지금 30개월이에요. 30개월. 네네네. 이제 슬슬 이제 말하기 시작했네요. 말을 너무 잘해요. 옹알인가요? 정말. 말을 잘 하나요? 말을 너무 잘해서 네. 거의 대화 수준으로 말을 잘하고. 엄마 오늘 의정 활동 어땠어? 아마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재미있었어? 뭐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파이팅 엄마. 네. 이 국내 입양 제도적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입양 같은 경우에는 되게 건강한 아동을 원해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두가 아이가 다 건강했으면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건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들도 있거든요, 아이가. 근데 그 중에서 선별된 아이들만 입양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해외 입양 같은 경우는 달라요. 기준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거든요. 사실 그래서 해외 입양 아이들이 많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입양을 일단 활성화 좀 시키려면 그런 인식 개선이 사실 필요해요. 우리가 그 아이를 낳을 때도 어떠한 선택을 해서 이 아이를 낳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입양을 할 때에도 입양 아이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구나라는 부분에 대한 아동 중심의 입양이 되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입양 절차가 좀 되게 복잡한데요. 그게 뭐 여러 가지 그 시간들, 재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보는 상황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조금 관소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베이비박스 아이들은 입양을 많이 못 가는 상황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시설로 가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시설이라고 하면 보육원이요. 네. 그래서 그 베이박스 아이들이 정말 입양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정말 중요한 절차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제가 그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경기도에 온 아이들이 좋은 가정을 통해서 입양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두 분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입양이라는 것은 가슴으로 아이를 낳는 거지 않습니까? 가슴으로 낳는 그런 과정에서 얘는 어디가 아파서 안 되고 어디가 부족해서 안 되고 이런 게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개선이 필요할까요? 안타까운 사례가 한 번 있었죠. 몇 년 전에요. 그 정인이와 같은 안타까운 사례로 인해서 입양에 대한 편견이 좀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정인이를 학대하기 위해서 숨지게 한 것은 입양 부모가 잘못한 것이지 입양이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는 입양 시스템이 정부 입양 체계로 투명하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모든 아동은 시설보다 가정에서 자라는 것이 제일 행복하고요. 입양에 대한 편견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입양은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자연스럽게 좀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가정의 탄생이죠. 근데 지금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나라면 과연 저렇게 헌신적으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사무국장님께서는 주사랑 공동체를 무려 15년 동안 운영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점도 있었죠? 맞습니다. 네.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도 베이박스는 국가 지원 없이 민간의 후원으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나라에서 도움을 안 주시나요? 전혀 없습니다. 전혀요? 네. 아이고. 근데 간혹 공무원분들 중에서 국가에선 지원 안 되니까 개인 사비로 후원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이전에는 이종락 목사님 사비로 다 운영이 됐던 거예요. 네, 지금은 다행히 많은 분들이 또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기 때문에 이제 많은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후원이다 보니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있으면 사실 후원도 줄고 주는 것이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조속히 베이박스에 대한 정부의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영화와 또 임산부에 대해서도 또 국가 시스템이 좀 이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입니다. 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국가에서 공식적인 지원이 전혀 없다는 사실 정말 충격인데요. 이거 경기도 의회 차원에서 어떤 지원 준비하고 계시는 건 없습니까? 이전에도 사실 경기도 의회에서 베이비박스를 지원하려고 했다가 네. 무산된 적이 있습니다. 무산됐다고요? 네네. 이게 사실 여러 시민 단체를 통해서
이 베이비박스가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부모가 어떻게 아이를 유기하기 위해서 낳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권을 사실 더 중시해서 보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인해서 사실 이전에는 그런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들에 있어서 스탑된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조금씩 이제 의회나 아니면 경기도에 차원의 이제 도움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는 그래도 좀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지금 지원되는 건 아까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다 후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실 많이 이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저도. 참 이 사회를 살아가는 어른 중에 한 명으로서 부끄럽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국내 입양 등등등 시민들의 선입견이 상당한데 시민들의 의식 개선 필요하죠. 그럼요. 우리가 버려진 아기가 아니라 저는 지켜진 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베이비박스를 통해서 온 아이들은 정말 부모가 어쨌든 이 아이를 결국에 살리기 위해서 베이비박스에 잠깐 아이들을 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부모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화장실에 두고 갈 수도 있었고요. 야산에 두고 갈 수도 있었는데 베이비박스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 이 아이가 보호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베이비박스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시민들의 시선이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부모가 왔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지키는 일에 함께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시민들의 이제 인식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어려운 일을 무려 15년 동안 하신 우리 사무국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 있으시면. 유기하기 위해서 출산하는 엄마는 없다라고 이제 옆에 우리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국가가 출생신고 사각지대에 있는 미혼모와 또 우리 위기 영아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4시간 자리를 지켜서 아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베이비박스 응원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회에서는 보호출산법이 시급히 당장이라도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이인혜 의원님께서 수고하고 계시는 결실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기를 제가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파이팅입니다. 네. 네. 자, 앞으로 이제 우리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이인혜 의원님의 그 활동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경기도에서 저희가 위기 임산부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상담 센터를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요. 또 그 시스템이 잘 굴러갈 수 있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일단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사실 입양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는 많이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사실 조금 제 역할이 엄마이기도 하고 또 여성이기도 하고 또 이제 입양 가족이기도 한 이 제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좀 더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속에서 제가 관심을 갖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어서요. 뭐 알러지에 관련된 그런 대체식을 제공하는 조례안 같은 경우도 제가 대표 발의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사각지대 속에 사각지대를 찾아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4년 열심히 활동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에서는요, 위기의 임산부 또 위기에 처한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출산 문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물론 출산 장려 정책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위기에 처한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부터 우리가 챙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인혜 경기도 의원님 그리고 주사람 공동체 양승원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